작년 가을 일입니다. 73세 남성분이 검진센터에 걸어 들어가셨다가 그날 구급차에 실려 나오셨어요.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으시던 중에 장벽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의학 용어로 장천공이라고 부르는 합병증이에요. 응급수술을 받으셔야 했고 한 달이 넘도록 입원하셨습니다. 가족들은 아무도 이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건강을 확인하려고 받은 검사가 그분의 평범했던 일상을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또 다른 분은 75세 여성이셨어요. 검진센터에서 CT 조영제 검사를 권해서 별다른 증상도 없으셨는데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부터 소변이 잘 나오지 않으셨어요. 이틀 뒤 응급실에 오셨을 때 급성 신부전 진단을 받으셨고 그날부터 투석을 시작하셨습니다. 지금도 일주일에 3번씩 한 번에 4시간씩 병원을 다니고 계세요. 검사 한 번이 그분의 남은 삶 전체를 바꿔버린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검사는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배워오셨으니까요. 맞습니다. 다만 나이가 달라지면 같은 검사도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30년 넘게 수천 명의 고령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제가 직접 목격한 일들이에요. 검사를 받았다가 오히려 건강이 나빠지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오늘은 70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피해야 할 검사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신 꼭 받아야 할 안전한 검사 6가지, 어떤 검사보다 훨씬 강력하게 건강을 지켜주는 일상관리법 8가지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 뒤 70세 이상 가족분께 꼭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누군가의 건강을, 어쩌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영상에서 공개하는 검사 목록은 의사들이 70대가 넘으면 본인은 받지 않으려는 검사들입니다. 의사 집단 내부에서는 이미 알려진 이야기인데 일반 시청자분들께 제대로 전달된 적이 별로 없어요. 오늘 그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이후 검사가 위험해지는 이유. 먼저 왜 나이가 들면 같은 검사도 더 위험해지는지 짚어드릴게요.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나중에 설명드릴 5가지 검사의 이유가 더 명확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곳부터 조금씩 달라집니다. 혈관이 탄력을 잃고요. 신장, 간, 심장 같은 장기들의 기능이 젊었을 때보다 조용히 떨어져 있어요. 회복력도 달라집니다. 젊은 분들은 금식 12시간쯤이야 금방 괜찮아지시지만 70대 이상에서는 그 금식만으로도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이 올 수 있어요. 혈액 검사 수치는 정상처럼 보여도 실제 신장 기능은 젊었을 때 절반 이하인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조영제 같은 검사용 약물을 맞으면 신장에 갑작스러운 부담이 오는 거예요.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게 오히려 함정인 셈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70대 이후에는 기대 여명, 즉 앞으로 남은 시간이 다릅니다. 조금 불편한 말씀일 수 있지만 이건 현실적으로 따져봐야 하는 부분이에요. 검사에서 뭔가 발견됐을 때 그것을 치료하는 일이 오히려 남은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천천히 자라는 암을 발견해서 큰 수술을 받는 경우처럼요. 검사 자체의 위험뿐 아니라 그 이후에 이어지는 치료 과정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70세 이상이 반드시 피해야 할 검사 5가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대장 내시경입니다.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검사로 잘 알려져 있죠. 젊었을 때는 꼭 필요한 검사입니다. 그런데 75세가 넘으시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대장 내시경의 준비 과정 자체가 고령층에게 상당한 부담이에요. 하루 전날부터 금식을 해야 하고 장세척제라는 약을 마시면서 설사를 계속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몸에서 수분과 전해질이 급격하게 빠져나가요. 소금이나 칼륨 같은 성분의 균형이 무너지는 건데요. 심장이나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이것만으로도 정말 위험해질 수 있어요. 장세척 과정에서 폐에 물이 차거나 심장에 부담이 커져서 응급실로 오시는 고령 환자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검사 자체도 위험을 품고 있어요. 나이가 들면
대장벽이 얇아지고 탄력이 줄어듭니다. 내시경 기구를 넣는 과정에서 장벽에 구멍이 뚫릴 위험이 젊은 분들보다 5배 이상 높아요. 장천공이 발생하면 응급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수술 자체가 고령층에게 또 다른 위험이 됩니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대장암은 매우 천천히 자라는 암입니다. 용종이 생기고 암으로 변하는데 보통 10년 이상 걸려요. 75세에 작은 용종이 발견됐다고 가정해보면 그게 실제 암이 될 때쯤에는 85세가 넘습니다. 그 전에 다른 원인으로 돌아가실 확률이 훨씬 높은 거예요. 이런 현실을 생각하면 위험을 무릅쓰고 굳이 검사를 받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미국 의학계에서도 이미 75세 이상에게는 대장 내시경을 일상적으로 권하지 않습니다. 대신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대변 잠열 검사를 추천해요.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지만 확인하는 검사인데요. 아무런 위험이 없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아요. 이상 소견이 나올 때만 그때 내시경을 고려하는 방식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잠깐 이것만 기억해 두세요. 75세 이상이라면 대장 내시경보다 대변 잠열 검사가 훨씬 안전하고 적합합니다. 두 번째, CT 조영제 검사입니다. CT 자체는 나쁜 검사가 아니에요. 문제는 조영제입니다. 조영제는 혈관을 선명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 주사로 넣는 약물인데요. 이 약물이 신장을 통해 몸 밖으로 빠져나가야 해요. 신장이 필터처럼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70대 이상은 신장 기능이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실제로는 젊었을 때의 절반 수준인 분들이 많아요. 이 상태에서 조영제를 맞으면 신장에 갑작스럽고 강한 부담이 생깁니다. 조영제 유발 신병증이라고 부르는데요. 갑자기 신장 기능이 크게 떨어지는 상태가 오는 겁니다. 한번 손상된 신장은 회복이 정말 어렵습니다. 투석이 필요해질 수 있어요. 투석이 어떤 삶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야 하고 한 번에 4시간씩 기계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투석이 끝나고 나면 온몸에 기운이 빠져서 하루 종일 누워 계셔야 해요. 이 일이 평생 반복됩니다. 검사 한 번이 그런 삶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해요. 당뇨병이 있거나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이미 신장에 부담이 쌓여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조영제를 쓰기 전에는 반드시 신장 기능 검사를 먼저 해야 하고요. 만약 신장 기능이 좋지 않다면 조영제 없는 CT나 초음파, MRI 같은 대안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건강검진 목적으로 조영제 CT를 받으시는 건 70세 이상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세 번째, 운동부와 심전도 검사입니다. 러닝머신 위에서 걷거나 뛰면서 심장을 검사하는 방식이에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위험을 알아보는 검사인데요. 70대 이상에게는 이 검사 자체가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평소에 운동을 거의 안 하시는 분이 갑자기 러닝머신에서 심박수를 최대한 끌어올려야 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심장에 갑작스러운 부담이 와요. 실제로 검사 도중 심근경색이 오거나 부정맥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어지러워서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 검사는 고령층에서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실제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상 소견이 나오는 위양성 결과가 많아요. 그러면 추가 검사를 받게 되고 관상동맥 조영술 같은 침습적인 검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술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70대 이상이라면 운동부와 검사 대신 가만히 누워서 받는 심전도 검사나 심장 초음파로 충분히 심장 상태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러닝머신 위에서 뛰실 이유가 없어요. 네 번째, 전신 PET-CT입니다. 암을 한 번에 찾아낼 수 있다는 기대로 많이들 받으시는 검사예요. 한 번에 200만 원 이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70대 이상에게는 권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PET-CT는 너무 민감한 검사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 여기저기에 작은 이상들이 자연스럽게 생겨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작은 염증이나 혹 같은 것들이요.
PET-CT는 이런 것들을 다 잡아냅니다. 그러면 추가 검사를 받게 되고 조직 검사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결국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 과정에서 받는 신체적 부담과 심리적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조직 검사 과정에서 출혈이나 감염이 생길 수도 있어요. 폐에 작은 결절이 보인다고 해서 가슴에 바늘을 찔러 넣는 검사를 받다가 기흉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폐에 구멍이 생기는 건데 그러면 가슴에 튜브를 넣고 일주일 이상 입원해야 해요. 방사선 피폭량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PET-CT는 일반 CT보다 방사선 피폭량이 10배 이상 많아요. 고령층은 세포 회복 능력이 떨어져 있어서 방사선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암을 찾으려다 오히려 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상황이 되는 거죠. 특별한 증상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게 아니라면 70대 이상은 건강검진 목적의 전신 PET-CT는 받지 않으시는 게 적합합니다. 잠깐 이것만 기억해 두세요. 비싼 검사가 좋은 검사가 아닙니다. 70대 이후에는 검사의 비용이 아니라 안전성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5번째, 수면 내시경입니다. 위내시경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문제는 수면 유도제입니다. 내시경 검사가 불편하실까봐 수면 상태에서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70대 이상에게는 이게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수면 유도제는 호흡을 억제하는 작용을 해요. 혈중 산소 포화도가 떨어질 수 있고요. 젊은 분들은 금방 회복되지만 고령층은 회복이 느립니다. 폐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수면 유도제만으로 호흡 곤란이 올 수 있어요. 드물지만 회복실에서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혈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수면 유도제는 혈압을 낮추는 작용을 해요.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수면 유도제와의 상호작용도 주의하셔야 해요. 수면 내시경 후에는 하루 종일 멍한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귀가하시다가 넘어지거나 사고가 나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아요. 고령층에게 낙상은 단순한 부상이 아닙니다. 엉덩이 뼈가 부러지면 수술을 받아야 하고 그 후유증이 상당히 심각할 수 있어요. 70세 이상이라면 가능하면 비수면 내시경을 권합니다. 요즘 내시경 장비가 많이 좋아져서 비수면으로 해도 검사 시간이 5분 안팎이에요. 약간 불편하더라도 안전하게 끝내고 바로 귀가하실 수 있는 방식이 훨씬 낫습니다. 댓글에 건강이라고 남겨주시면 70대 맞춤 안전검진 체크리스트를 댓글로 공유해 드릴게요. 꼭 받아야 할 안전한 검사 6가지. 그럼 이제 70대 이상이 꼭 받으셔야 할 검사들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기본 혈액 검사입니다. 혈당, 콜레스테롤, 신장 기능, 간 기능, 빈혈 여부를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검사예요. 체열만 하면 되니까 안전하고요. 당뇨, 고지혈증, 신장 질환, 간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이면 적당해요. 둘째, 혈압 측정입니다. 집에서도 하실 수 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혈압을 재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 고혈압인데요. 혈압 관리 하나만 잘해도 큰 병을 많이 예방할 수 있어요. 셋째, 골밀도 검사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골다공증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요. 방사선 피폭도 거의 없고 간단한 검사예요. 2년에 한 번 받으시면 됩니다. 골다공증을 방치하면 가볍게 넘어지기만 해도 뼈가 부러질 수 있으니까요. 넷째, 눈 검사예요. 백내장, 녹내장, 황반 변성은 나이가 들면서 흔하게 생깁니다. 특히 녹내장은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어서 검사로만 발견할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 안과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시면 실명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대변 잠열 검사입니다. 대장 내시경 대신 받으시면 돼요.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지만 확인하는 간단한 방식이에요. 집에서도 하실 수 있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이상 소견이 나오면 그때 내시경을 고려하시면 되고요. 여섯째, 청력 검사입니다. 난청이 생기면
의사소통이 어려워지고 우울증이나 치매 위험도 올라갑니다. 보청기를 일찍 착용할수록 뇌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어요. 정기적으로 청력 검사를 받으시고 이상이 있으면 빨리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이 6가지 검사만 꼭 챙기셔도 건강관리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검사보다 중요한 일상관리법 8가지. 자, 이제 오늘 영상에서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이 남았습니다. 검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에요. 많은 분들이 검사로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검사가 아니라 매일의 일상이 건강의 대부분을 결정합니다.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8가지 하나씩 들어주세요. 첫째는 약 줄이기입니다.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 위장약, 수면제를 한 음식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약이 많아질수록 부작용 위험도 함께 올라갑니다. 고령층은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약이 몸에 오래 남는 경우가 많아요. 이 때문에 어지럽고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기억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꼭 필요한 약만 남기고 줄여가시는 게 좋아요. 약을 절반으로 줄였더니 훨씬 정신이 맑아지고 활력이 생겼다는 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둘째는 단백질 충분히 드시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식욕이 떨어지고 잘 드시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때 가장 부족해지기 쉬운 것이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빠지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낙상 위험도 높아지고요. 고기, 생선, 계란, 두부를 매 끼니 조금씩이라도 드시기를 권합니다. 특히 아침에 계란 2개만 드셔도 하루의 시작이 달라져요. 셋째는 근력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도 좋지만 고령층에게는 근력 운동이 더 중요합니다. 근육이 있어야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잡을 수 있어요. 특히 다리 근육이 핵심이에요.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았다 하는 동작을 하루에 30번씩 해보세요. 처음에는 10번부터 시작하셔서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별도 장비가 필요 없고 텔레비전을 보시면서도 하실 수 있어요. 넷째는 수분 섭취입니다. 고령층은 갈증을 잘 못 느끼세요. 그래서 탈수가 자주 옵니다. 탈수가 오면 혈압이 떨어지고 의식이 흐려질 수 있어요. 신장에도 안 좋고요.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하루 1리터에서 1.5리터의 물을 꼭 드셔야 합니다. 커피나 차는 이뇨 작용이 있어서 물로 계산하지 않는 게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1컵, 식사 후에 물 1컵, 이렇게 습관을 만들어 두시면 자연스럽게 수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부모님께 공유해 주세요. 자녀분들이 이 영상을 먼저 보고 부모님께 알려드리는 것이야말로 비싼 검진 패키지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수면 관리입니다. 수면은 그냥 쉬는 시간이 아니에요. 자는 동안 면역세포가 복구되고 혈압이 안정되고 기억이 정리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압과 혈당이 올라가요. 수면제보다는 생활습관으로 수면을 개선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낮잠은 30분 이내로 줄이시고 저녁 6시 이후에는 커피를 드시지 마세요.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시면 잠이 훨씬 잘 오고요. 침대는 잠자는 용도로만 쓰시기를 권합니다. 여섯째는 사회활동입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집니다. 외로움과 고립이 우울증 위험을 높이고 치매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나가시는 것도 좋고 취미 모임에 참여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이웃이나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세요. 사회적 관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운동이나 식이 관리 못지않게 크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일곱째는 낙상 예방입니다. 70대 이상에게 낙상은 정말 조심해야 할 위험 중 하나예요. 한번 넘어져서 엉덩이 뼈가 부러지면 수술을 받아야 하고 그 후유증이 상당히 심각할 수 있습니다. 집 안 환경부터 점검해 보세요. 화장실에 손잡이를 달고 문턱은 없애고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세요. 슬리퍼는 발에 고정이 안 되도록 피하시고 발에 딱 맞는 실내화를 신으시기를 권합니다. 밤에 화장실 가실 때를 위해 조명을 켜두시고
침대에서 일어나실 때는 천천히 30초 정도 앉아 계셨다가 일어나세요. 여덟째는 정기적인 주치의 상담입니다. 몸이 아프지 않아도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은 주치의 선생님을 만나세요. 만성질환 관리도 하고 드시는 약도 점검하고 필요한 검사를 상의할 수 있어요. 주치의는 응급 상황에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에요. 궁금한 것들을 메모해 뒀다가 진료 때 여쭤보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가장 오래, 가장 잘 아는 분과 꾸준히 관계를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댓글에 실천이라고 남겨주시면 70대 맞춤 하루 건강 루틴 8단계를 댓글로 공유해 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70세 이상이라면 피하시는 게 적합한 검사는 5가지였습니다. 대장 내시경, CT 조영제 검사, 운동부와 심전도, 전신 PET-CT, 수면 내시경이에요. 이 검사들은 젊었을 때는 유용하지만 고령층에게는 부담과 위험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대신 꼭 받으셔야 할 검사는 기본 혈액 검사, 혈압 측정, 골밀도 검사, 눈 검사, 대변 잠열 검사, 청력 검사였습니다. 이 6가지만 꼭 챙기셔도 충분해요. 그리고 어떤 검사보다 중요한 일상관리법 8가지. 약 줄이기, 단백질 충분히 드시기, 근력 운동, 수분 섭취, 수면 관리, 사회 활동 유지, 낙상 예방, 정기적인 주치의 상담이었습니다. 여러분, 10년 뒤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좋아하는 장소에 걸어서 나가고 맑은 정신으로 오늘 하루를 맞이하는 모습이요. 그 모습은 오늘 여러분이 선택하는 작은 것들에서 시작됩니다. 검사를 얼마나 많이 받느냐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건강을 결정합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실 수 있는 것 하나만 골라보세요. 아침에 물 한 컵 드시는 것도 좋고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았다 10번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거창하게 시작하실 필요 없어요. 작은 것부터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70세 이상 가족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합한 검사 종류와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느껴지신다면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